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학교들이 오는 23일로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면서 도교육청이 돌봄교실 등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새학기가 시작돼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일주에 연기하기로 했던 개학은 감염병 확산세가 꺾이질 않으면서 2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약 3주간의 시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라 당초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돌봄 교실을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개학 때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EBS 강좌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를 돌볼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은 긴급 돌봄이라도 신청하고 싶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에 아이를 보내기도 걱정돼 실제 지난 한 주 긴급 돌봄 신청 학생은 전체 대상의 1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역시 학생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무급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신학기가 적응 기간이 없이 제가 바로 일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새학기 시작이 늦어져 학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수업 일수 190일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방학을 축소하게 돼서 더운 여름철 또 추운 겨울에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권고대로 휴원했던 학원들은 개학 연기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다시 속속 수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학원 출석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환불 문제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다 엮이면 조금 더 소규모나 아니면 학생이 좀 적은 학원들은 진짜 뭐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감염병 확산에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40대 여성 A씨의 밀접 접촉자가 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방문했던 동선을 확인해 택시기사와 식당 직원, 손님 등 21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서 이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A씨는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5일, 3월 9일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제주도에 숨어있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까지 서둘러 귀국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건물 앞에 중국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관광업체 등에 불법 취업했던 중국인들이 자진 신고를 하려고 찾아온 곳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신고하고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금지가 면제됩니다.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인데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처럼 신고자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진 신고한 불법 체류자는 하루 평균 27명.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 250명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10배로 급증했습니다. 然后好多人在一起就是不戴口罩吃饭，到处都是人，因为这种传染病它传染非常厉害。然后这样我们中国人害怕，我们中国在我们国家然后又控制得非常好，在韩国不行，真的我们害怕。因为这边病情的话持续得很快，然后很严重，家人呢希望我们尽快回国，家里人很担心。 이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끊겼던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도 재개됐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는 승객이 거의 없지만 나갈 때는 100여 명씩 태우고 갑니다. 就是说以前关了吧，关了就是说现在就是说因为这个病情的原因啊，然后就是说我也本来就是说也就要回国。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만여 명. 코로나 여파로 관광업계가 최악의 불황을 맞으면서 이들의 일자리도 줄고 있어 중국인들의 제주 탈출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우체국과 농협에 이어 약국에서도 정부가 특별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약사회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부터 제주 지역 약국 260여 곳에서 순차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 물량은 약국당 하루 100장으로 1인당 최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한 장당 가격은 1,500원입니다. 한편 읍면지역 우체국에서는 매일 오전 9시 번호표를 배부한 뒤 오후 5시 번호표를 확인해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이 방역 현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와 방역복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건물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화장실이며 샤워장까지 사람 손이 닿는 곳은 모두 소독합니다. 매달 환경미화 봉사를 하던 단체 회원들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복지시설 등을 찾아 매주 한 차례 방역 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회원 1,200여 명이 방역한 시설만 5천여 곳.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바빠도 바다에서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이 다 한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에서도 봉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관문인 항만과 공항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은퇴한 의료진들이 한 달 넘게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의료봉사에 나섰던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흰가운을 입고 입도객들의 체온을 측정하며 혹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큰일 난다고 왜 가서 엄마가 해야 되냐고 막 그러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국가 비상사태니까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사비를 털어 마스크 15,000개를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곳곳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제주시 갑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2년여 동안의 경험을 살려 도민 주도의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제2공항 건설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박희수, 문윤택 후보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정당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7대 어젠다를 소개하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아직 제주에는 장애나 국적 등 다름을 이유로 차별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은데요. 공존하는 제주 사회를 바라는 유권자들을 김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유권자 전경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추락사고로 척추 손상이 있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행 환경 자체가 제주 지역은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깨진 보도블록도 많고 단차도 심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횡경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쏠려 있는 경사로가 되게 많아요. 옆으로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 이동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는 도입되었는데 버스 정류장의 구조물로 인해서 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접근이 어렵고
이용이 불가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집에 불이 났어요. 제가 아니고 또 이웃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과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이런 대책 마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돼서 뭐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자가 격리가 되었을 때 나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뭐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받고는 있지만 그분들에게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권자 이은서입니다. 2012년에 결혼해서 그때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동본 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혼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뭐냐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거는 그거는 제일 아쉬워요. 한국말은 배우고 싶은데 근데 뭐 집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뭐 밖에 나가지 마, 뭐 공부하러 가지 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이프는 2년 정도는 뭐 센터에 보내야 되고 또 뭐 나라에서도 이에 대해도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지원 가정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이렇게 안심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남편이 있으면 그냥 취득 한시에 필기 시험은 면제해주고 면접 시험만 보면 되는데 근데 꼭 남편이 없으면 필기 시험까지 봐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다, 남편이랑 이혼했다, 근데 나는 아이를 키워야 돼요. 네, 그 아이 키우기 위해서 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필기 시험 볼 때는 엄청 어렵고 합격 확률이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차별하지 않게 똑같이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려운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한 줄 아는 후보를 뽑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난 고 후보의 컷오프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정서를 외면한 중앙당의 정치 논리 때문에 보수층이 분열돼 지난 16년 동안 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줬던 어리석음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경실 예비후보는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제주항 북쪽 2.7km 해상에서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어선에서 발견해 제주 해경구조대가 인양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빨간색 점퍼에 검정색 운동복 하의를 입고 있었고 시신은 부패는 되지 않았는데 해양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원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부는 제주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A씨 등 4명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이 취소됐는데도 토지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해 사업계획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최근 관광사업주들이 코로나19 위기론을 내세워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연차를 강요하거나 강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내 7만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고 지방교육세는 20% 감면합니다. 제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